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6번째 시간. 거시경제는 연준이 결정하고 주도업종은 정부가 결정한다 중에서 오늘은 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6번째 시간. 오늘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21일 작성된 글입니다. 연준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금융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연준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년 3월 프레시 크래시 때 연준은 유동성까지 퍼붓고 제로금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았죠. 시장은 결국 한 달 만에 진정되었습니다. 연준을 믿은 투자자는 큰 수익을 얻었으나 연준을 믿지 않은 불신지옥 투자자는 포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은 5월 21일이며 당시 물가 상승은 일시적, 트랜지토리다 라고 파월 의장이 주장을 하였는데 시장은 연준 의장을 트랜지토리 파월이라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으며 마치 작년 프레시 크래시 때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기시감을 느낍니다. 결국 연준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역시 물가가 무려 5%나 상승을 하였으나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파월 의장의 트랜지토리 의견에 동의를 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또 연준의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해서 왜 거시경제를 다루느냐? 그것은 인플레이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온다면 자본주의는 주도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의 의견처럼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라면 자본주의의 최근의 상승은 단순히 키 높이 차원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반란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은 나오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과 함께 시작됩니다. 가시적인 추세는 아니나 임금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시대냐 최소한 상품의 시대냐를 평가하는 것은 주도업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즉 금융생태계 차원에서 주도업종이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거나 중기적으로 상품의 시대가 되면 자본재 에너지 가치주들이 주도업종이 됩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리플레이션에 가까우며 연준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결정하는 연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은 기술주와 선택소비재의 업종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재의 반란 역시 연준이 계속 언급한 트랜지토리라고 이야기꾼은 평가합니다. 오늘은 거시경제는 연준이 결정하는 것이고 연준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재와 에너지, 가치주가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가지는 주도업종이 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본격적인 물가 상승은 임금 인상과 함께 진행되며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연준의 입장에 따라 기술주와 선택소비재가 현재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재글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꾼은 매년 연간 전망을 합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블로그에 연간 전망을 기록하고 1년 뒤에 이것을 복기를 합니다. 주로 5대 자산인 통화, 금리채권, 주식,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추가로 이러한 전망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유동성에 의해서 코스피는 5천까지 볼 가능성이 크며 코스닥도 2천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폭락도 전망을 하였습니다. 6편의 연재글을 통해 자본주의 슈퍼사이클은 없다.
현재 주도업종은 기술주와 선택소비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중에 2번은 전망이 적중을 하였지요. 1번 전망과 3번 전망 역시 이야기꾼과 함께 같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